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 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이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방금 결정이 된 거죠?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입장문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는데요. 하지만 여러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나토에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참석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불참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불참이 방금 결정됐기 때문에 그 배경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국내 현안 그리고 중동 정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현안은 어제 오늘 갑자기 크게 바뀐 부분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역시 중동 정세,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급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시작했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다른 인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명의 입장문에도 다른 정부 인사가 대신 참석하는 문제를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나토 측이 2022년에 우리 정부를 처음으로 초청한 이후에 3년 연속으로 참석해왔기 때문에 최근까지만 해도 이번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당장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지는 않기로 했지만 어떤 나토 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가 대신 참석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 상황을 설명하는 조치를 나토 측과 협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도 안 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작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가장 빠른 계기에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4일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나토 참석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두 정상이 서로 일정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마주 앉을 경우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8일이면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미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sian allies should look to countries in Europe as a newfound example. NATO members are pledging to spend 5% of their GDP on defense.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의 2.8%인 약 66조 원이었는데 이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12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잇따라 양자회담을 하면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과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 확대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고 앨버니지 총리와는 자원 외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너지 문제 또 자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호주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에이펙도 그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한국이 지금 전 세계의 정상들을 올 가을에 함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순조롭던 분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급히 워싱턴으로 귀국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두 정상의 만남이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토에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될 공산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불발로 관세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에 대해선 양측 간의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정상회담이 있었으면 협상에 조금 더 추동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뤄집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